지금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식처럼 돌고 있는 문장이 두 개 있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두면 세금은 못 매긴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 거래까지도 대한민국 국세청이 어떻게 보겠느냐. 근데 이 두 가지 문장 법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애초에 법에 적힌 적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뜻인 건데,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그 반대 문장을 공식적으로 내놨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제가 쓸 필요도 없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대신 써줬거든요. 거주자가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 있든 개인 지갑에 있든 상관없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이라는 거. 이 디지털 에셋이 보도한 국세청의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지갑 안에 있는 리플 XRP까지도 이 개인들의 영역을 건들겠다라는 건데, 이 세금은 지갑에 붙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같은 답변 안에 투자자들이 더 곱씹어야 될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한계라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이 한 문장과 한 가지 단어가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지갑에 정확히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 배경들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회신과 보도 그대로 있는 문장들만 옮겨드릴 건데요. 이 국세청은 개인 지갑에서 생기는 거래의 경우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 정보를 전부 다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들을 스스로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도 거래 추적과 분석 프로그램들을 들여가지고 과세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랜딩, 에어드롭, 하드포크처럼 이 사고 파는 것 말고도 다른 경로로 생긴 코인들 같은 경우는 국세청과 세제를 짜는 재정경제부 두 기관이 각각의 특징을 살펴가지고 과세 기준을 만드는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답이 왜 지금 나왔는지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코인 과세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고, 실제로 첫 번째 신고는 내후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시행까지 넉 달 남은 거죠. 그리고 국세청 같은 경우는 업비트, 비썸 같은 국내 거래소들로부터 거래 자료를 받아가지고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구조들을 이미 갖춰가고 있고요. 국내 거래소 안에서 사고 파는 소득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알아서 국세청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옮겨갔습니다. 얼마를 내느냐에서 어디까지로 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있던 게 바로 개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였고, 이번 답변은 정확히 그 지점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럼 원리부터 짚어드려 볼게요. 우리 소득세는 계좌 단위가 아니라 사람 단위로 설계가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생활 기반을 두고 사는 거주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벌든 국외에서 벌든 그 사람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생활에 빗대면 이래요. 월급을 어느 은행 통장으로 받든 간에, 심지어 현금으로 받아서 장롱에 넣어두든 이 소득세가 사라지지는 않죠. 통장을 바꾸는 건 보관 방법을 바꾸는 거지 벌었다는 사실을 지운 게 아니니까요. 다만 이 비유에서 한계는 다릅니다. 장롱 속의 현금은 기록이 없겠지만 코인은 어디로 옮기든 기록이 남습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아주 중요해지는데, 여기까지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세금이 사라진다는 말 같은 경우는 법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이야기였다는 거. 못 잡는다는 믿음이 왜 이렇게 강력했을까요? 절반은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이번에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을 했던 것처럼 의무가 있다는 것과 지키지 않았을 때 실제로 걸린다는 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알맹이는 바로 이겁니다. 그 간격이 지금 어떤 장치들로서, 어떤 속도로서 좁혀지고 있느냐,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나가는 길목입니다. 이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려면 지금은 본인 확인, 사전 검증을 거쳐가지고 미리 등록해둔 주소로만 출금이 허용돼요. 말씀드리자면 명찰을 달고 나가는 셈인 건데, 그 규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지난해 국내 거래소 밖으로 옮겨진 코인이 상반기 101조 원대에서 하반기 107조 원대로 늘었고, 그중에 등록 주소로 나간 금액이 79조 원 언저리에서 90조 원까지 켜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해 12월부터는 이 거래소가 해외로 코인을 보낼 때 금액과 코인 종류, 보내고 받는 쪽 식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 정보는 국세청 같은 기관들이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1,000만 원이 넘는 해외 개인 지갑 이전은 의심거래로 보고하는 게 하는 방안까지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갑 밖으로 나가는 길목마다 기록이 쌓이는 구조가 이미 깔렸거나 또 깔리는 중이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로 해외 거래소 쪽입니다. 사실 여기는 세금 이전에 이미 신고 의무가 있죠. 거래소 계정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달이든 말일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어가면요, 이듬해 6월 달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걸 어기면 해마다 과태료가 반복해서 쌓이고요, 50억 원 넘게 신고를 받들이면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있죠. 메타마스크나 레저처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직접 관리하는 개인 지갑 같은 경우는 국세청 해석상 이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 지갑이 마지막 사각지대처럼 여겨져 왔었던 거고, 이번 답변이 하필 개인 지갑이라는 이름을 콕 집어 부른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 밖의 정보입니다. 이 주요국 세무 당국끼리 자국민의 코인 거래 내역들을 자동으로 주고받는 체계가 내년부터 가동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교환 대상이 바로 올해 거래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 하고 계신 거래는요, 이미 그 목록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 거고, 지금까지를 짧게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해외 거래소 쪽은 신고 의무랑 정보 교환으로 닫혀가고요,
남은 거는 개인 지갑 하나인데 정부가 이번에 바로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 그러면 개인 지갑은 정말로 끝까지 안 보일까요? 여기서 코인의 성질을 하나 짚어야 됩니다. 이 블록체인 위의 거래는 익명이 아니라 가명이죠. 이 빗대드리자면은 명찰만 뗀 채 유리로 된 방에서 거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지갑 주소라는 번호로 움직인 기록이 전부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지워지지 않은 채 남거든요. 번호랑 사람이 한번 연결되는 순간 이 과거 동선까지 통째로 읽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찰은 아까 보신 것처럼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하는 순간 이미 절반쯤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도 한계는 있어요. 끝까지 명찰 없이 지갑에서 지갑으로만 도는 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정부가 인정한 현실적인 한계가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답변에 적은 추적 분석 프로그램이 노리는 게 바로 이 유리방의 기록이고, 국세청은 지난달 이 디지털 자산 총괄 거라는 전담 조직까지도 새로 만들어서 가상자산의 압류부터 매각까지 모든 과정들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있어요. 최근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리플 XRP 중요 타점들 그리고 속보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촬영 시간, 편집 시간들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정보방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속보 전달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리플 중요 타점들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거 사례 한 가지 겹쳐보겠습니다. 해외은행 계좌, 해외 주식, 한때는 거기까지 못 본다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나라끼리 금융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어느 특정 해부터 국세청 안내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코인은 지금 딱 그 길에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은행 기록은 은행 안에서만 보관돼 있어서 협정을 맺고 받아와야지 보이겠지만, 블록체인 기록은 처음부터 전 세계에 공개돼 있다는 거. 이번에 자료를 요청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필요한 건 번호랑 사람을 잇는 명찰 하나뿐이고, 그 명찰이 붙는 길목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씩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읽으시면요, 이번 답변은 엄포가 아니라 이미 깔린 장치들의 목차에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숨는 전략이 아니라 기록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분은 얼마에 샀는지를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과거 해외에서 사서 개인 지갑에 보관하던 코인을 나중에 국내로 옮겨 팔 때 매입 가격을 입증하지 못한다? 과세 기준이 불명확해지고요.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지갑을 옮긴 기록, 산 가격의 기록이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 편이 된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코인 같은 경우는 이 과세 기준 자체가 아직 확정 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엔 누구도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불안 요소이기도 하겠지만 뒤집어 보면 시행 전까지는 기준이 문서로 나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시행 전까지 스테이킹 같은 소득들의 기준이 문서로 공개되고, 또 시행 첫 해의 실제 과세는 자료가 자동으로 오는 이 국내 거래소 중심으로 굴러가되, 개인 지갑과 해외분 같은 경우는 자진히 신고를 받아둔 뒤에 몇 해에 걸쳐가지고 교환 정보, 분석 도구로 사후 검증하는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해외 계좌랑 해외 주식 때 정부가 실제로 밟았던 순서가 그랬고, 이번 답변이 한계랑 프로그램 도입을 한 문장에 같이 적었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의 전수 파악이 아니라요, 단계적인 확충을 예고한 것이면서 기준을 만드는 중이라는 말은 시행 전 공개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라서입니다. 정부가 개인 지갑과 해외 거래소의 소득도 과세 대상이라고 공식 확인했고요. 세금은 지갑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습니다. 다만 오늘 당장 모든 지갑이 보이는 건 아니고, 출금 기록과 신고 의무, 정보 교환, 분석 도구로 그 간극을 단계적으로 좁혀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수물짜리가 아니라 내가 얼마에 샀는지를 증명해줄 기록이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 지갑까지 결국 다 보게 된다는 쪽인지, 한계는 끝까지 한계로 남는다는 쪽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과세 기준이 확정 문서로 나오게 되는 날, 제가 그 문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